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일 경찰서장이 딸의 한국 수학여행 영상 하나를 보고 30년 경찰 경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요. 여기 한국은 새벽 4시인데도 할머니들이 혼자 운동해요. 독일 함부르크 경찰서장 하인츠 밀러는 딸 리사가 보낸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엔 웃어버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도시. 그것도 아무런 보안 없이? 하지만 이 한 장의 영상이 30년간 범죄와 싸워온 베테랑 경찰서장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가 직접 서울 청계천을 찾아가 확인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경찰청과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작은 하천가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30년간 경찰 일을 해온 경찰서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보낸 작은 영상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 4월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 리사가 학교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평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던 딸이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유독 신기한 영상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벽 4시경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혼자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젊은 여성들이 이어폰을 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30년간 경찰 일을 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해가 지면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밤 9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서울의 이 청계천이라는 곳에서는 새벽 4시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이 특별한 구역이나 관광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시범구역이거나 많은 경찰들이 순찰하는 곳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30년간 범죄 현장을 보아온 저로서는 일반 시민들이 새벽에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낸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편의점 앞에 자전거들이 자물쇠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었고 카페 테라스에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방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흔적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딸에게 연락해서 이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풍경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가이드분도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서울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6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고 질서정연했지만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함부르크 공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8시경 청계천을 향해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신기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승객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사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중년 부부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밤 9시 이후에 할머니 혼자 나오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나오시더라도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더욱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벤치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소지품이 너무나 무방비했습니다. 핸드백이 옆에 대충 놓여 있고 스마트폰이 벤치 위에 그냥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그냥 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 주변에서 5분 정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과연 누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힐끗 보고 지나갈 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노트북은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함부르크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젊은 여성이 밤에 혼자 조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1시간 정도 관찰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딸이 영상을 찍었던 바로 그 시간에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새벽에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이 태극권과 맨손 체조를 하고 계셨고 30대와 40대 여성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딸이 보낸 영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분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운동 팁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체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이웃처럼 친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며칠 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한 중년 여성이 지갑을 발견하고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가자 그분은 실제로 뛰어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밤 11시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벤치에 놓고 화장실에 간척했습니다. 5분 후 돌아와 보니 폰은 그대로 있었는데 누군가 폰 위에 휴지를 덮어놓았더군요. 아마도 이슬에 젖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취한 척하며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함부르크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청년이 저를 깨우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계속 쓰러진 척하자 그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4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한 분은 물을 사다 주고 다른 분은 택시를 불러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괜찮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도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관찰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장시간 걸어다닌 탓인지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진정하려고 했지만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때가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함부르크였다면 아무도 없었을 시간이지만 다행히 청계천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조깅하던 40대 남성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즉시 맥박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분은 제 곁에서 계속 말을 걸며 안정시키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할 일을 정해서 움직였습니다. 한 분은 구급차가 올 위치를 확인하러 갔고 다른 분은 제 소지품을 챙겨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5명의 사람들이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팀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봐왔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도와주었던 분들 중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안부를 물으며 괜찮아졌는지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영상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영상보다 현실이 더 놀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간 경찰로 살아온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들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항상 의심부터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회복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청계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도 문을 열고 있는 이 작은 가게의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밤늦은 시간 영업이 안전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새벽 시간대가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취객들도 대부분 얌전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종종 들러서 오히려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동안에도 몇 명의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물을 사가는 분,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직장인, 택시 기사님 등이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계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이분은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고 답하셨습니다. 정말로 새벽 4시부터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간호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분은 3년 전부터 청계천을 통해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야간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분은 청계천 주변이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취객들도 대부분 얌전하고 시민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분위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그들에게 남을 돕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이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딸 리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딸은 괜찮다며 오히려 아빠가 직접 확인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던진 질문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원래 악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늘 범죄와 의심에 둘러싸여 살았던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딸과의 통화 후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요? 항상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살아온 것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그날 밤 청계천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아버지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은 서로 격려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단골 손님들의 안부를 일일이 챙겨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유대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였습니다. 한국의 청계천 사람들은 서로를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이런 신뢰관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직업적 습관과 사고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체류를 마치고 함부르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우리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도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히 걸으며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보았던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함부르크의 엘베강에서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했던 것처럼 물건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후 3시에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10명 중 3명만이 알려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무시하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밤 8시에 같은 실험을 했을 때는 20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일부러 쓰러진 척했을 때였습니다. 청계천에서는 3분 만에 사람들이 도와주었는데 엘베강에서는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일어나서 실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가능한 한 개입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의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믿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여성들이 혼자 조깅한다는 것도 물건을 놓고 다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새벽 4시 청계천의 모습을 본 여성 경찰관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도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마저도 늘 조심하라고 당부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제는 좀 더 사람들을 믿어봐도 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서 내에서 동료들과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다는 의견, 함부르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한 젊은 경찰관의 제안이었습니다. 일단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엘베강 일대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함부르크 엘베강 시민 안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저녁 시간에 강변을 순찰하고 시민들 간의 소통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참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엘베강 일대의 경미한 범죄가 20% 감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70대 할머니가 강변에서 넘어지셨을 때 조깅하던 젊은이가 즉시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그냥 지나갔을 상황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베강 프로젝트는 함부르크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계천처럼 완전히 안전한 곳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의심부터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먼저 신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로서 필요한 경계심은 유지하지만 불필요한 의심은 줄이려고 합니다. 딸 리사는 이런 변화를 보며 매우 기뻐합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좋은 것을 배워왔다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부르크도 청계천처럼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함부르크 시청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진정한 안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청계천에서 보낸 2주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이 보낸 작은 영상 하나가 30년간 쌓아온 제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함부르크가 하루아침에 청계천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변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과 신뢰를 우리 도시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엘베강에서 시민들과 함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민들도 이제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희망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청계천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요. 그런 당연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 리사의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는다면 어디서든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